안녕하세요. 입시살롱의 허태우 부스터 김성준 부스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통합수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자연계열이 여러분 너무 강세해요. 그쵸? 이게 수학이 특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든 게, 우리 특히 문과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IT, 전자, 모바일, 정말 자연계열의 세상이 왔습니다. 저희는 정녕 철학책만 봐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계열이 지금 강세인 현상, 우리 통합수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 김성준 부스터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했는데요. 이제 뭐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경희대, 공대에 갈 수 있는 이공계열 학생이라면 성대 경영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제 경희대, 공대를 갈 것이냐, 성대 경영을 갈 것이냐, 이런 선택지가 열려버린 거죠. 그럼 이런 선택지가 열려지면 이공계는 선택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학과가 더 중요하니까, 나는 공학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럼 공대를 가면 되고, 어차피 나는 그렇게 공대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나는 더, 예를 들면 그 입결이 높은 학교에 가서 거기서 나는 뭐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어,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성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작년에 수능을 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입시 정시가 이공계한테 유리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학생들이. 그러면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이공계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반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이 교차 지원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문과생들이 지금 현재 재수를 하고 있겠죠? 근데 또다시 이렇게 재수를 하고 또 현역 이공계들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는 건 힘들어요. 현실성이 조금 없죠. 근데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데, 문과 아이들은 문과랑도 경쟁하고 이과랑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정시는 문과에게 불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과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문과는 사실은 수시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과는 어쨌든 선택적, 전략적 접근으로 수시를 선택하게 되는데, 내신이 좋으면 교과학종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교과학종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 선택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내가 내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목고를 다니거나 혹은 자사고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그 학교 자체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신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논술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논술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상위 학교로 가기 위한 기회로서 정시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선택을 해줘야 돼요. 6월 모의고사를 봐서 알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이 똑같이 틀렸다고 전제해 볼게요. 똑같이 9개를 틀렸다고. 정시 전체에서 변환 표준 점수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같은 개수를 틀려도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부 잘한 건데 원점수는 똑같은데 변환 표준 점수에서는 10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시는 5점 정도면 학교 라인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시 변환 표준 점수로 5점 정도가 차이가 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중에서 보통 사용하는 국승세단에서 건동홍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점 정도면 그 정도가 올라가는데 10점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시를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시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시에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능 최저를 위해서라도 맞춰주기 위한 정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통합형 수능 과정에서 문과가 선택할 과정은 수시, 교과, 학종, 논술이다. 이 사실 자체는 확실합니다. 이건 재수생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작년에 그 사태를 겪고 재수를 하고 있는 문과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역시 혹은 삼수생 역시 이제 오히려 재수 삼수는 사실 교과학종 쓰기 어렵습니다. 3학년 2학기 성적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학종 어려울 텐데 요때
전략적 접근으로 논술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 요거는 뭐 제가 논술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으니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선택을 실제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이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김성준 모스터님 말씀도 잘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그 문과 학생들의 문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 이제 논술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관망할 수 있었지만요. 그 관망할 수 있었던 전제는 선택지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선택지와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의 내 우위는 전부 다 지금 자연계열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과 학생들은요. 우리가 이과하고는 다르게 논술을 여러분이 필수로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통합형 수능 그리고 이 자연계열 강세에 대비를 해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어떻게 논술을 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얼마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